당권이 재밌어졌습니다. 일단 사상 최후의 10명 출마.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정말. 뭐 그만큼 뭐 대개의 지금 뭐 제정신이 있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뭐라고 분석을 하고 있냐면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개파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아사리판에서 지금 인기 투표하고 있는 거다. 민주당이 네. 초선이나 원외 무선 중진 이런 애들이 대거 출마했다고 쳐봐봐. 네. 뭐라고 보도했겠냐고. 뭐 개판이다. 뭐 그 저기는 뭐 완전히 이제는 서로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조정이 안 되었고 저렇게 대거 몰려 나온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겠지. 제살 그렇겠죠. 깎아먹기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텐데 지금 저쪽에 대한 분석이 뭐냐면 그러니까 신진대 구세력의 대결 뭐 그리고 뭐 영남과 수도권의 대결 이러면서 드디어 국민의힘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나 이러면서 희망차게 막 빨아주더라고. 근데 이번에 MBS 여론조사에서 그걸 조사를 해봤어. 한번 봅시다. 자, 표 하나 보여주시고요. 요거 이게 지금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김웅 이 순서가 지금 MBS 여론조사에 나온 순서인데 실제로 이준석이 1등이야. 이준석 1등인데 야. 18세 29세 나경원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15대 0, 30대 22대 11, 40대 22대 12, 50대 22대 18, 60대 이상은 박빙이고 70세 넘어가면 나경원이 더 위에 올라와 있는. 야, 이러다간 이준석이 되겠다. 야.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나도 그래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나경원하고 지역으로 한번 볼까요? 서울에서는 16대 23, 인천 경기 20대 15, 세종, 그러니까 저기 충청도 쪽은 15대 19, 광주 전라 17대 6. 역시 나경원은 광주 쪽에서는 인기가 없네요. 오늘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어갔잖아요. 대구 경북에서는 23대 21, 부울경에서는 19대 14, 강원 제주는 28대 5.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일반 여론조사잖아요. 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그 당권 경쟁할 때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 층만 대상으로 해요. 맞아요. 그걸 걸러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지금 저희 이렇게 보수 보는- 보세요. 보수. 지금 보수. 보수는 18대 27로 나경원이 압도적으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 이준석이 될 것 같다가 안 되면 사실은 저쪽에 혁신의 좌절이거든요. 그렇죠. 그 효과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솔직히 속마음은 이준석 안 될 거라고 보지만 지지 선언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그런데 하는데요. 지금 저기서 이제 김종인계들은 어떻게든 김웅을 띄워야 되거든. 김웅을 띄워가지고 사실은 대표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제3지대랑 연합을 시킬 때 유리한 진영을 갖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종인을 대통령 만드는 그런 혹은 김종인을 킹메이커나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쪽에 올인하고 있고 검사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김웅을 지지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래봤자 측면에서 내부 내에서 대의원들이나 이런 쪽의 그 지지도는 김웅 쪽이 오히려 더 이준석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준석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젊은 정치인이고 한 번도 제대로 당선된 적은 없는데 마이너스 3선이죠. 네, 박근혜 때 위스키드로 주목받았다가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그가 내세우는 얘기들이 아주 단순합니다. 뭔가 혁신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대선을 이기겠다 얘기하는 건 모든 후보들하고 똑같은데 오늘 조은산 얘기를 언급하면서 최고위원 할 때마다 조은산이 했던 말 같은 걸 하나씩 던지겠다니까 정치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매력을 사서 정책으로 이어가는 과정이면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있는 쪽인데 나경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들어올 수 있는 당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해 가면서 자기가 1년 전만 해도 그냥 김진태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냥 뒀었던 그 당에 여전히 있는데도 광주 가서 사과하고 이제 광주 정신마저도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예. 거죠. 그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실제로는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 느낌대로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아래 두 번째 보시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이준석 23, 나경원 32, 주호영 그렇죠. 13 이렇게 나오는 데다가 당원이 70%잖아요. 본선 가게 되면 예. 이게 작동을 하면 저는 이준석은 3위 정도 보고요. 개인적으로 3위도 힘들 수 있어요. 주호영과 나경원이 각축을 벌일 것이다라고. 주호영과 봅니다. 나경원의 싸움이죠. 근데 안에서 많이 밀어주면 김웅이 3위하고
그 이준석이 4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동료 프로젝트라도 해야 되나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될 것처럼 분위기는 띄워야 돼. 음. 그리고 이준석이 되지 말아야 돼. 안 되고 나면 역시 국민의힘당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가면서. 나는 이준석이 당대표 돼도 뭐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걔가 정책 마인드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그냥 뭐 풍성하게 관종이지. 그 있어 보이는 거지 정책을 내질 못해. 아니,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해서 1위가 되면 다른 정치적 세력과 뭐 조율을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데 굉장히 약해요. 그자가 다른 세력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리더십을 갖다 획득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면은 그 자기 지역구에서 그렇게 마이너스 3선이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게 되면 가로세로 연구소가 미친 듯이 까댈 거고요. 그럼요. 끌어내려서 한 달 쳐놔봅니다. 만약에 당대표가 돼도 한 달 내에 본인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는 게 젊은이의 한계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젊지 않은 정치인이고 간교함으로써는 그 구태 정치인과 차별화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맞아요. 자, 뱀의 그러면 혀에 가깝게 가고 있는데 출마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복귀 한번 해볼게요. 5선의 주호영, 조경태. 예. 조경태 지지율 보니까 거의 막 1, 2%밖에 안 나와서 2%밖에 안 나와. 조경태가 또 탈당해가지고 민주당으로 오는 거 아닌가요? 불안한데. 아 끔찍하다. 진짜. 다음에 4선의 홍문표. 누군지 모르죠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 중에는 이렇게 홍자에서 시작해서 표자로 끝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네. 홍문표, 홍익표. 대개는 홍영표. 뭐 좋은 그런 기억이 없어요. 야 네. 홍익표나 좋은 기억이 있어? 홍익표나 여러 가지 한글. 둘 다 좋은 기억 없잖아. 홍익표도 얼마나 말로 그냥 난리를 쳤고. 그럼. 홍익표도 역시 원내대표 할 때 그렇게 말아먹고. 야 그러면 국회의원이 4명이나 있네. 네. 홍자로 끝나서 표자로 끝나시는 분들. 네. 다음에 조혜진, 윤영석. 이게 조경태가 분노했던 나는 5선이고 나는 5선이고 조혜진은 3선인데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냐. 아주 CBS의 김현정 앵커가 참교육을 받았죠. 네. 네. 그리고 원외이지만 4선이 나경원, 신상진 이렇게. 다음에 초선. 참 신상진도 진짜 존재감 없죠. 4선이나 했었는데 이전에. 그러니까 낙선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초선의 김은혜, 김웅. 다음에 이준석은 아예 무선. 마이너스 3선이라니까. 김은혜는 왜 그렇게 나온 걸까요? 굉장히 돈이 궁금해요. 아니 돈이 있어도 안 될 판을 아는데 배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느 시기에 붙어갖고 당내에서 세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김은혜 캐릭터로 굳이 안 나가도 뭐 나가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예. 김은혜는 차기 나경원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게 잘 안 될 건데 나경원의 자리에 내가 가겠다. 이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오히려 백침이 있는 배현진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저는. 어쨌건 지금 그 중에서 주호영, 조경태, 조혜진, 윤영석 이게 이제 영남 쪽. 뭐 대구 경북 아니면은 불경. 이거 나머지 사람들은 잠깐만 홍문표도 영남 쪽 아닌가요? 홍문표 충청도 쪽이죠. 충청도인가? 저번에 그 햄버거 사들고 왔던. 맞아. 충청도다. 어. 충청도 거기 어디지? 홍성인가? 그렇죠. 그쪽이다. 홍성이가 그쪽에 어. 국회의원이죠. 맞다. 그러면 봐봐요. 두 분은 진짜로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대구 경북 쪽이 똘똘 뭉치면 주호영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의 당원의 50%가 영남에 있으니까. 저는 늘 나경원을 밀어왔습니다. 나경원은 정말 점점 더 구석으로 가면서 자기가 쇼를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일 줄 알았었는데 이게 시민들의 선택에 바뀐 거죠. 이번 전대룰은 그럴 경향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면 나경원이 당권을 주게 될 것이고 전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싸움이 정말 더럽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요. 나경원이 대표가 되든 주호영이 대표가 되든 당은 쪼개집니다. 왜? 논 거는? 논 거요? 일단 나경원이 대표가 되면 그 윤석열이 그 나경원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김웅이 당을 쪼갤 겁니다. 그래서 검찰당을 만들 거예요. 나경원이 정치력이 없다는 건 이미 다 입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70대 이상 할아버지들은 되게 좋아하시겠지만 실제로 뭘 이렇게 그 당을 추스려 나가면서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경원의 별명을 하나 짚어드리고 갈게요. 네. 어르신들의 아이유. 그러니까. 근데 아이유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이유는 나한테 이제 어르신이라고 하지 마. 실제로 뭐 어떤 그 주변에 영향력을 선하게 끼치는 사람이에요. 기부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요. 내가 그런데 엄청 좋아합니다. 이 나경원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뭐 이 말하고 뭐 이럴 때는
이뻐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입증이 됐어요. 원내대표 때. 그러니까 나경원이 그리고-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국회를 올스톱 시킬 겁니다. 그거 올스톱- 해야 그나마 자기가 힘을 얻을 수 아니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주호영이 되면은 영남당이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영남당이 됐을 때 살아는 남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판을 튕겨볼 때 제일 그나마 당으로서의 국민의 힘이 유지될 수 있는 선택은 나이스 초이스는 주호영이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 이준석하고 나경원 이준석도 당 깨져요. 그러니까 그 그냥 뭐래. 리스크가 너무 커. 그럼요. 주호영이 그나마 좀 세특하지는 않은데 섹시하지는 않은데 리스크는 가장 작은 편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나마 얘기를 끌고 간다 하지만 나경원은 예측 프로가 될 것이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자기 장사를 하러 들 거니까 그게 굉장히 그냥 재밌겠죠. 이준석은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륜도 없고 능력도 문자나 없고. 보내봐야겠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네. 좋을지. 그러니까 이준석은 띄우긴 띄웁시다. 근데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지. 사실은 반대쪽에 있는 민주당이 지금 의석 갖고 있을 때 대한민국 70년 넘는 역사에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좀 철없는 초선들이 정할못들이 막 그러는 그 가운데 정권을 만약에 일단 우리가 가져왔어. 근데 민주당이 좀 분열의 느낌으로 위태위태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민주당 지금 주자 중에도 분권형 개헌하자고 하시는 분이 최근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정말로 내각제 비슷한 느낌으로 개헌하려고 하는 시도가 생긴다니까요. 예. 근데 민주당이 174석 열린민주당 포함해가지고 약 180석 가까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냥 대한민국 사회가 그냥 이런 상태로 문제가 없다면 대통령제 바꿔볼 만하다 이렇게 하시거나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대통령제를 다른 방식으로 분권형이나 내각제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건 그냥 지금 해먹는 사람들이 계속 해먹겠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지금 아까 지지율에서 주호영이 대구 경북 쪽에서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는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초동에 사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어줬더니 예. 자기는 돌아오는 게 없는 상태다 보니까 주호영한테 이준석이 날린 그 선빵이 그거잖아. 그렇죠. 영남에서 오산한 거나 인정 안 한다. 그게 지금 선거 캐치플레이즈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남 자민련이든 뭐든 아니 그거는 그거는 오래 해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대구 비하 아닙니까? 아 나는 이해가 안 돼. 강성범이 뭐라고 말하는 건 대구 비하라고 지랄하면서 아니 이준석은 대구 비하 제대로 했잖아. 영남은 뭐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 이준석을 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나는 크게 밀어야 이런 언론들이 이해가 안 돼 진짜. 진짜 자. 완전히 빤스 벗고 지금 누구 선거 무슨 이준석 선거 홍보실에서 나온 것처럼 기사를 뽑아내고 이게 오물 3종 세트를 놓고 앉아서 뭐들 골라야 된다는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사실 불쾌하게 짝이 새날 없어요.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한번 붙여볼게요. 누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냐고. 그럼 악플이 겁나게 달릴 거야. 지금 시작할게 말씀 나누세요. 예.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준석은 문재인 대통령 목친 그림부터 올려놔서 정말 젊은 아유. 정치인에가 예절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근데도 방송에서는 적당히 싸움 붙이고 빠지고 실제로는 아무 권한이 없는 정치인이 아닌 정치 해설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하버드는 백그라운드 때문에 주목받았지만 실제로 그는 정치계에 몸담고 있으면 뭐 하나 해놓은 게 없습니다. 아니, 자기 진짜 자리를 못 웃긴 거는 지켰죠. 자 이준석 정거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준석 주변에 왜 사람이 없을까요? 그럴 때 헛똑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지만 사람이 잘났다는 없을까요? 거죠. 근데 그 뒤에서 나경원은 한때는 나국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던 분들도 계세요. 국회를 싹 말아먹기도 했거니와 사진 찍히기 좋게 빠루 들고 어머 이거 뭐예요 이런 거 하면서 매트리스 깔고 밤샘 농성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했던 그러니까 사람이 나경원 필요 주위에도 없어요. 왜 사람이 없을까요? 나경원 뒤에 몇 명은 있어. 나경원의 워딩을 써주는 거기서 그나마 그 책사들이 있기 때문에 나경원의 말에 신문에 이렇게 잘 인용이 되는 거고. 김웅 정말 웃기죠. 검사하면서 지금 뭔가 온갖 얘기들을 하고 검찰장으로 갈 사람들 모집하는 행동대원. 우리 쪽에서는 주호영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저쪽에서는 김웅이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 저기 구독자 중에서 한 분이 이준석이 코인으로 떼돈 벌었다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래서 나왔구나 당대표에 코인으로 떼돈을 벌고 나니까 이제 한번 돈 좀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나 봐.
이전엔 돈 없어가지고 막 청와대에다 저 방송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더니 주호영이 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주호영이 세를 많이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나경원의 전국적인 지명도가 오히려 끌고 나갈 확률이 높은데 정말 참담합니다. 이게 누가 됐건 합리적이나 이성적인 보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 통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나경원은 말 바꾸기 선수잖아요. 그렇죠. 합의해놓고 금방 지가 국회 안 열겠다. 주호영은 21대 국회 당선되고 도망 다닌 것밖에 없어요. 산으로 절로 도망 다니다 잡혔네 이러고 막걸리 먹고 그놈의 말 바꾸고. 말도 안 되죠 이거. 누굴 써 정말. 셋 붙여놓으면 볼만하겠다.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누가 봐도 마땅한 당대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대표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아니야 저쪽 당은 아무나 돼도 다 똑같은 놈들이어서. 우리 민주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표 때문에 어떤 일을 어떤 아픔들을 겪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반성하라. 그 좋은 시절 다 날리고 8개월 동안 지지도가 떨어졌던 이유, 국민들이 돌아선 이유는 이낙연의 집권 기간하고 진짜 일치합니다. 제가 새날 커뮤니티에 재밌는 인기투표 국민의 지금 당대표는 누가 선출됐으면 좋겠습니까? 가로 열고 속뜻 민주당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설문 올려놨어요. 나경원 이준석 투표에 주호영 100% 제가 투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쯤에 중간 결과를 한번 발표를 한번 해드릴게요. 기대된다. 근데 진짜 당대표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아무나 나가는 거구나. 네. 라고 느끼게 된 뭐 희대의 어떤 해프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네. 국회의원 생활 아예 안 해본 놈. 국회의원 생활 1년 딱 해본 놈. 네. 나도 나갈게. 사실은 4천만 원만 있으면 난 무조건 나간다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지금. 그렇죠. 이거 희화화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써줘. 그러니까 초선이건 무선이건 간에 내가 사회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해가지고 옛날에 샌더스처럼 그냥 난 민주당 그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내가 대선 나갈게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정치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집에 돈 좀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말하면. 캠프 만들고 지금 4천만 원 되고 본선 가면 또 4천만 원 되고 하는 그런 돈 그냥 써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떠보고 싶다는 애들이 지금 숟가락 내밀고 있는 거예요. 홀로 떼돈 보내. 이준석 이런 같은 애들. 경우는 본인이 무선 마이너스 3선 얘기하지만 무슨 무선 마우스도 아니고 뭔가 좀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질러보는 거죠. 우리 직급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요 지자체장 선거나 혹은 대표 선거 같은데 이름을 올리는 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죠. 아무튼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게. 이런 선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뽑혀서 대선을 관리하는 지도부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나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거든요. 진짜. 실제로 내가 대선 나가기 위해서 당대표 역할을 수행해버리면 지금은 젖되는 시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 뭔가 개혁이랍시고 뭔가를 내잖아요. 지금은 대선 주자들의 아젠다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주면서 관리를 할 것인가가 난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근데 내가 뜨기 위해서 어떤 아젠다를 던지고 내가 관심을 받으면 내 당에 올라오는 주자들이 오히려 더 가리는 현상. 그렇지.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예, 맞아요. 그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은 나오면은 자기 정치만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그 기대돼요. 밑에 대표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쯤 되면 저는 이준석을 당대표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선언하는 국민의힘당이 생기고 그렇죠. 이준석이 들어감으로써 윤석열 당으로 사람들이 옮겨갈 만한 그렇죠. 그런 이유가 확실하게 생기는 거죠. 장담컨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김웅은 그 다음 날서부터 흔들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김웅까지도 안 가고 열심히 싸웠던 진중권이 또 한 역할 해줄 거고 또 조경태도 있고요. 그럼 예. 거기다가 강용석까지 거기다 음모론하고 있던 민경호까지 야. 이준석은 정말 꼭 돼야 되는 당대표 후보입니다. 근데요 투표를 괜히 붙였네요. 투표 붙인 지 5분도 안 됐는데 네.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버려요. 나경원 1등이야? 60%. 지금 이 시각 현재 자. 투표가 327명 했거든요. 근데 60% 나경원이에요. 민주당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설장환님이 너무 이준석을 무시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있잖아요. 그 정치라고 하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실제로는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준석이 어떤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운전할 때 조수석에 옆에 타갖고 계속 다녔어도 운전할 때 직접 잡으면 힘든데 예. 정당 적어도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 정도 되게 되면 차 한 열 몇 대 실을 수 있는 커다란 트레일러예요. 위에서 운전사가 어떻게 꺾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자빠지기도 하는 것이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거의 평생을 정치평론가로 살다가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 각광을 받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던 이철희 의원이 국회에서 뭘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능력에도 한계를 느끼고 뭔가 영향력이 없다는 거에 자괴감을 느끼면서 때려쳤잖아요. 그냥 더러워서 못해 먹고 예. 그냥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서 정무수석을 하고 있는데 정무수석으로도 얼마나 그 정말 그 유능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정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 아무리 오랫동안 그 당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에서 내내 한 거는 옆에서 잔소리한 것밖에 없어요. 김태희님 이준석 뒤에 왜 세력이 없어? 새날이 있는데 아닙니다. 새날은 아닙니다. 저희가 웃자고 하는 얘기죠. 저당 중에 대표감이 그러니까 어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만으로는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으로 김남국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상식을 갖고 있고 냉정하게 이 판을 읽어내는 사람들은 김남국이 최고위원에 나갔을 때 상처만 입지 실제로 충분히 당선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이 더 많고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당은 누가 마찬가지예요. 됐건 누가 됐건 저는 오늘부터 이준석 선거운동을 좀 해줘야겠네. 마지막이라도 올라. 저 개인적으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절대로 쟤랑은 토론하지 마라 했던 애가 이준석이었었어요. 이유가 제가 20살 이상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해봤자 꼰대가 헛소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자꾸 굳이 늘어질까 봐. 네, 걔랑 할 필요도 없고 네가 얘기해봤자 점수 딸 게 그러니까 없다 그러고 제가 피해 나갔어요. 그리고 예. 그 자리를 최영일 선수가 이어받아서 계속했었지. 그랬는데 그것도 연락은 하고 여러 가지 통화는 합니다.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연락은 됩니다. 근데 이준석 선거운동을 좀 도와서 이유는 딴 거 아니고 나경원 꼴을 더는 보고 싶잖아요. 난 진짜 암 걸릴 것 같아. 나중에는 이준석이 또 오늘- 똑같 나경원 되는데. 아니 더 하겠지. 그래도 사람이라도 바뀌는 게 어디야. 나경원 오늘 광주 가서 쇼하는 거 보고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데 그 입으로 어떻게 광주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또 당대표가 돼 대선을 치른다. 아우 상상만 해도 진짜 스트레스 덩어리죠.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준석이나 그래봤자지만 그쪽 집안은. 근데 누가 내가 될까? 봤을 때는 저쪽이 지금 대선 주자가 없는 가운데 윤석열 줄대기하고 있고 나오는 적적 나는 윤석열을 최대한 빨리 입당시킬 거다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가운데 이준석은 자강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나마 이준석이 정상적인 이야기 하는 거지.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 감들은 지금 주호영이냐 나경원이냐 이준석이냐 하고 자빠졌고 솔직히 말하면요. 당대표 정도의 느낌은 홍준표가 홀라요. 그럼 오히려. 그럼 뭔가 그런 맥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라 차라리 이런 사람들 가운데 당대표 깜도 없는 거고 대선 주자도 없는 상황에 사실 민주당이요 힘만 잘 모으면 정권 재창출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준표형이 만약에 큰맘 먹고 나 대선 안 나간다. 그 대신 당 관리해줄게. 선대본부장하고 나 마음 비웠고 절대로 할 일 없고 이제 보수 하나 뭉쳐서 내가 한다. 당에 들어가고 자식할 거 없이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 뭐해라. 선언하는 순간 중심이 될 수 있고 입당도 확실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 형님이 욕심을 못 버리셔. 맞아. 그러고 있으니 우리는 홍준표 형도 밀어야 됩니다. 왜 제가 형이라고 꼬박꼬박하냐. 이 형님이 나와주셔야 단 몇 프로라도 챙겨가는데 여파가 좀 있습니다. 몇 프로가 아니라 꽤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당대표가 되면 홍준표 입당이 제일 쉬울까? 지금 현재로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조경태. 김웅도 마음을 비우지 말고 뭐 어쩌면서 사실상 반대고 나경원도 제일 먼저 만나러 달려갔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경원은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껄끄럽긴 하지만 솔직히 자, 말해서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선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 지금 이준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조혜진 같은 사람이에요. 무색무취한 거. 예. 무색무취한 거. 일치가 안 되고, 무색무취고 그리고 조혜진은 굉장히 그러니까 세련되고 얘기한 거 발이 넓어요. 발이 넓고 네트워크를 잘해. 지난번에 당대표 이거 나올 때도 꽤 그랬었죠. 근데 그럼 뭐해? 사람들이 몰라서 안 찍는데. 그러니까 맞아. 지금 이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게 진짜 당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약에 꼽아서 진짜 알려준다 그러면 조혜진 같은 사람을 대표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려운데 다 긁어주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뭉치게끔 한다고. 그리고 근데 그럴 일 얘는 없으니까. 기본이 영남이잖아. 기본이 영남이니까 없어. 뿌리가 있다고. 정치적인 뿌리가. 조경태는 조혜진하고 이름 잘못 부른 걸로 서로 잠깐 언급된 게 이번 당대표 후보의 근데 조혜진이 꼴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지 언급도 안 될 겁니다. 혜진이가 명박이 따까리 아닌가? 명박이 따까리예요. 명박이 따까리니까 그래서 지금 싫은 거야. 왜냐면은 이명박도 싫고 박근혜도 싫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새끈하고 새로운 뭔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초선인 김웅이 뭐 들여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나마 이준석이 뭐 겁나 세련돼 보이고 이런데 근데 지금 이미지 갖고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들 내실과 만약에, 조직력이 필요해요.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저희가 걱정하면서 이건 꼭 짚어드린 저 농담도 많이 하고 장난도 했지만 나경원도 법조 인맥입니다. 나경원이 수사를 받지 않았던 데는 윤석열의 공이 있었을 거라고 누구나 짐작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세트로 묶이게 되면 우리한테는 좋을 게 없습니다. 난 정반대로 보는데 나경원 당대표 윤석열 대선을 보면요. 그 나경원한테 줬던 그 특혜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건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어. 실제로 서로 그들이 융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예를 들면서 당대표가 발전적인 해체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저 민주주의 4.0 뭐 해갖고 저 부산에서 낙선하신 시장 후보진 그 양반도 합당한 거예요. 그게 바른미래당도 합당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나경원이 그쪽을 주게 되면 법조 카르텔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하는데 열 몇 가지 혐의에도 절대 수사받지 않았던 나경원이 윤석열을 끌어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꼴을 절대로 안 보고 싶은 겁니다.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 형님이 말하는 것처럼 끌어들이기 쉽지 않다고 봐요. 내 베이스가 염세잖아.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형님은 나경원을 너무 사랑하니까 계속 저런 식으로 뭔 소리라고 밀어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형님이 그 눈이 조금 이렇게 노안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많이 노안이지. 예, 실제로는 저는 푸나님의 그 생각이 맞다고 그 보는 게 윤석열이 껄끄러워져요. 국민의힘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주변의 참모들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가게 되는 순간 완전히 이걸 위해서 윤석열이 그 나경원을 여태껏 그렇게 봐줬던 거구나. 이런 식의 낙인이 찍혀지게 되고 그렇게 낙인은 찍혀지지만 우리가 모아봤자 저쪽에서는 잠자코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나경원 국무총리 이 정도 가자라는 그림으로 나가게 되면 보수 집계. 이렇게 동수형이 내 말을 자르는데 동수형이 말 자른다고 그냥 시비 거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자르거든. 내가 말 자른다고 뭐라고 하는 인간들이 아,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읽어드릴게요. 뭐 오늘 주제랑 상관없는 건데 푸나님 광주 사는 외조카가 80년 5월 무렵 행불되었어요. 물론 누님과 자연은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조카 이름이 도야 김유도인데 도야라 불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명이 그렇죠. 도야였던 것 같아요. 잊고 살았는데 나이는 57세. 고등학교 때 행불되었어요.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힘이 있겠습니까만 지금 최근에 5.18 관련해서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5.18일 때 행방불명됐다가 못 찾은 사람들이 또 수백 명입니다. 그렇죠. 뭐 이번에 대표적으로 계엄군 시민군 차에 탔던 4살짜리 어린아이도 지금 못 찾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니까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역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요. 저 세력은 사실은 우리가 이준석이나 나경원이나 주호영을 다뤘지만 저는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은 저 당은 역사 속에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게 우리 민주 시민들의 수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명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 광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윤석열은 사시 준비하면서요. 그러면서 부동시로 면제받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구수를 하면서 94년도에 드디어 사시 패스를 해요. 그러면 그동안 내내 했던 짓은 사시 건달처럼 살면서 사시 본 것밖에 없어요. 근데 민주화 어쩌고 5.18 어쩌고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정말 예. 작년에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벌어졌었을 때 윤석열은 광주에 대해서 계속 어머님들이 작년에 윤석열이 메시지를 냈었을 때 답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만나지도 않고 걸어가면서 차 탔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만원 같은 사람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지만은 무죄 만들어줬죠. 결국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덮어버리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대선에 나간다고 건방지게 쇼를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자, 13분 전에 했던 그 재밌는 인기 투표 발표해드리고 이제 방송 끝낼게요. 나경원 64%. 이야. 지금 현재 1200명 투표했는데 이야. 나경원 64%. 민주당이 도움 안 돼. 나머지 짜죠. 오징어 되셨군요. 이준석 16%, 주호영 10%, 기타 10%. 예. 나경원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구나, 진짜. 난 싫어. 자, 성동일